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말해야 되나? 일단, 뭐 소통, 뭐 현선님 소통이 이제 뭐 뭐 어떤, 어,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통용된 언어라고 하는데, 예, 일상에서 통용되는 언어는 사람들마다 이제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생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그거를 가지고 이제 서로 대화를 하게 되면은, 음, 결국에는 이제 그 어떤 중생이라고 할까요? 예, 그분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 통용되는 언어들을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와 이제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 물음표님은 어떻게 대화 소통을 해요? 아니, 이제 저희가 일단 뭐 대화를 하더라도 예, 어떤 우리가 이제 어떤 경험적인 부분을 이렇게 어떤 경험적인 부분에서 접점이 없으면은, 예, 예? 서로 말이 통하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러한 대화는 결국에는 어떤 생각 내용들인데, 결국 생각을 통한 그런 대화는 결국에는 뭐, 그냥 생각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래. 물음표님은 어떻게 소통을 하냐고요. 물음표님하고 같이 사는 여자하고 소통을 어떻게 해요? 아예 소통을 포기하고 살아요? 아니요, 그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언어로 그냥 소통하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소통이 아니라고 어떤 수행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어떤 그런 대화를 말하는 거죠. 아니, 예, 수행적인 관점의 대화와 그냥 예. 일상 대화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갔나요? 그럼 수행이라고 하는 그 언어는 일상의 언어하고 달라요? 일상에서는 가령 A라고 할 걸 수행에서는 A라고 그러지 않고 다른 어떤 용어를 쓰나요? 다른 어떤 용어요? 아니, 근데 그 용어라는 게 결국에는 그 일상에 통용되는 언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봐요. 그러면 다 다르면은 그러면 예, 우리가 지금 어떻게 전부 다 지금 말로서 지금 이렇게 대화하고 있죠? 예. 그러면 도대체 이런 대화가 무의미하다는 얘기잖아요. 응? 도대체 이런 대화는 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 간에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어울려 살면서 가령 서로 말한다는 것은 전혀 무의미하다는 얘기잖아요. 응? 어, 물음표님 이야기대로 하면은 가령 수행체에서는 일상 언어와 다른 특별한 어떤 다른 언어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가령 일상에서는 서로 소통도 안 되는 응? 아예 가령 그런 서로 그런 거 딴소리 하고 있는 그런 거고 수행에서도 지금 우보그 사이 수행에서는 뭐 특별한 용어가 없죠. 일상은 하고 뭐 다를 게 별로 없죠. 그러면은 아예 대화도 안 되는 소통도 안 되는 지금 그런 걸 하고 있나요? 그건 아니죠. 근데 물음표님은 어제 예. 현성님하고의 그 댓글 대화를 보니까 그래서 그런 대화라는 것이 무의미하고 그냥 생각 노름이라고 아예 그렇게 계속 억지를 부리대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음표님. 그러면 이 수행의 대화는 어떠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예,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 무슨 바탕 자리라고 그랬나요? 예, 예를 들게. 예. 그러면, 그냥 자리라는 예, 예. 바탕 자리라고 해도 뭐 상관없어요. 아니, 거기 그 동영상에서 바탕 자리라는 말이 나왔나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 영상의 단어를 일일이 외우진 않아서
하여튼 뭐 어떤 자리라는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근데 어쨌든 물음표님이 바탕자리라고 그랬으니까, 예. 자, 그러면 바탕자리라고 하는 그 말, 음? 그 말은 수행적으로, 그러니까 수행적인 말로서 서로 소통이 되는 말인가요? 만약에 소통, 그것도 예. 소통되지 않는 말이라면은, 음? 그러면 물음표님이 현성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듯이 바탕자리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요? 바탕자리란 말에 대해서도. 왜 현성님 말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런 일상 언어로서 이러쿵저러쿵 하면은 그거는 전부 생각 노름이고, 그 동영상에서 바탕자리다, 자리라는 말이 나온 데 대해서는 뭐 그게 별 뭐 이의가 없고 뭐 걸리지 않고, 그럼 왜 그런 차이가 일어났죠? 저는 뭐 거기 바탕자리 뭐 그런 뭐 자리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뭐 이의가 없다는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저 그렇다고 한다면은 가령 예. 현성님이 그렇게 되는데 뭐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네요라고 그냥 그러면 넘어갈 걸. 응? 그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현성님의 언어에 대해서는 꼬치꼬치 그렇게 하죠? 막 억지 부리듯이. 그런데 거기에 어떤 자리라고 하는, 바탕 자리든 자리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는 뭐 나는 별로 뭐 걸리지 않는다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아니, 저는 그냥 표현 자체는 뭐 어떻게 뭐 딱히 어떤 문제 삼지 않는데 어떻게 맥락에서는 뭐 바탕자리라는 표현이 음, 어떤 가리키는 어떤 의미는 조금 뭔가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음. 말이 어떤 첫 번째 댓글에는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성님이 그렇게 예. 이야기했을 때, 아니, 나도 그렇기는 한데, 그럼 뭐 말 한마디 가지고 뭐, 그 자꾸 그랬어 하면은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런 거다. 아, 그냥 이야기하면은 현성님하고 다툼이 없었을 거 아니? 예, 그래서 뭐 어떤 그 표현 자체가 아니라 어떤 맥락에서 그런 거다 그냥 그렇게 어떤 댓글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예. 예, 자, 예, 어쨌든, 예, 예, 제가 그때 현성님하고의 대화를 보니까, 예, 예. 금부름표님이 그냥 자기 생각을 어떻게 보면은 막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간단하게 그런 자리라는 거, 뭐 그거는 가령 나는 뭐 이러이러한 그런 표현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크게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넘어가는 거다. 뭐 크게 걸리지 않더라. 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냥 될 걸. 또는 근데 현성님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래, 그런 자리라고 하는 표현이 뭐 꼭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든다. 나도 뭐 꼭 그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아, 이러면은 서로 뭐 다툼이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아니 뭐 거사님이랑 이렇게 대화할 때는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데 돼서 할 말이 없는데 제가 이제 뭔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계속 세세하게 물어보는, 예,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세세하게 예,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 사실은 계속해서 물음표님의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예, 예, 예. 자, 어쨌든,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언어에 대해서 봅시다. 자, 소통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소통이라는 거. 자, 제가 어제도 예를 들었다시피, 자, 지금 물음표님은 우보거사가 보이죠? 예, 보이죠? 아, 참, 야, 지금 아무님 있어요? 아무님 혹시 들리면은, 이거, 좌우를 좀, 이게, 바로 잡아줄 수 없나요? 화면에 좌우가 좀 바르게, 잡을 수 있도록. 봐요. 지금 이게, 지금 손등 쪽이 우보의 오른쪽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우보의 오른쪽으로 보이나요? 우보의 왼쪽으로 보이나요? 어때요? 지금 이 손, 이거. 응? 어, 화면에는 지금 왼쪽으로 보여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보의 오른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게 대화가 좀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해요. 아무님 이걸, 이 오른쪽은
화면에서도 오른쪽으로 보이도록 이렇게 할 수 없나요? 할 수 있어요. 아, 예. 그럼 그것 좀 나중에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자, 보세요. 자, 물음표님. 이게 예, 지금 예. 우보의 오른손이요. 세상 사람들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손이요. 응? 선생님, 그게 오른손으로 보이는데요. 하여튼, 자, 오른손이. 그러니까, 자, 그것도 말이 오른손, 되네. 예, 오른손 밑에 있는 요쪽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자, 여기 뭐가 있느냐 하면은, 제가 여기 이 마우스하고 마우스 대가 오른쪽 손 밑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른손으로 요걸 마우스를 이렇게 해서 조작을 해요. 자, 그러니까 봐요. 지금 이 마우스와 마우스 올려놓은 이 나무 토막, 요게 오른손 밑에 있어요. 자, 그러면은 바로 지금 제 마우스는 우보의 어느 쪽에 있습니까? 물음표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느 쪽에 있냐고요? 예. 제가 이야기했어요. 자, 보여죠? 마우스하고 마우스 올리는 이게 예, 예. 우보의 오른쪽 손 밑에 있어서 오른손으로 그 마우스를 이렇게 사용을 해요. 자, 그러면은 마우스와 마우스 올려놓는 그 나무 토막은 우보의 어느 쪽에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겠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어요. 자, 우보의 왼쪽이라 그러면 틀려요? 왼쪽이라고 하면요? 예. 아니, 뭐, 보는 사람마다 뭐, 다르겠죠, 뭐. 그냥 아니, 왼쪽으로 보이는. 아니, 보이는 사람에 따라 다른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쪽을 오른손이라 그러고 이쪽을 왼손이라 그랬어요. 음? 자, 그러니까 이게 혼동이 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우보의 오른손과 우보의 왼손을 혼동하는 사람은 없겠죠. 예. 자, 그래서 오른쪽 손 밑에 있어요. 그러면 이걸 우보의 오른쪽이라고 그래요? 왼쪽이라고 그래요? 오른쪽이라 그러죠. 오른쪽이라고 그러죠. 근데 바로 지금 이 마우스가 있는 자리를 오른쪽이라고 규정할 수 있나요? 규정할 수는 없죠. 그렇다고 한다면 봐요. 사실은 우보고사의 왼쪽에 있네요 라고 이야기한 말을 틀렸다라고는 할 수 없죠. 왜 그래요? 왼쪽으로 계속 가서 지구 한 바퀴 돌고 오면은 이게 나오겠죠? 물음표님. 예, 예. 자, 그러니까 봐요. 우보거사의 왼쪽에 있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왼쪽으로 해서 지구 한 바퀴 돌고 오면 그러니까 왼쪽은 왼쪽이죠. 응? 그러면은 우보거사의 오른쪽에 있다는 말도 틀리지 않고 왼쪽에 있다는 말도 틀리진 않죠. 예, 예. 자, 그런데 가령 이걸 갖다가 우보거사가 지금 마우스하고 이걸 왼쪽에 있다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왼쪽에 있다고 하면요? 예. 어떻게 되냐고요? 음. 예, 아니, 어떻게 느껴질까, 사람들이? 사람들이요? 예. 이상한 사람으로 보겠죠, 뭐. 예. 자, 물론 왼쪽이라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 오른쪽이라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응? 그러나 이걸 왼쪽이라고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네, 오른쪽으로 굳이, 넣으면 되죠. 예, 예. 자, 이 마우스가 있는 이 자리는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고 그냥 이거는 이거죠. 이 자리는 이 자리죠. 여기서 자리라고 예, 하는 예. 것은 이 마우스라고 하는 어떤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리라는 말이 있어요. 응? 실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실체의 공간이 있다 이런 말을 예, 하는 것은 예, 아니에요. 예, 예. 실체가 아니죠. 예. 자, 그래서 자리라는 말을 쓰기는 해도 뭐 좋아요. 자리라는 말을 쓰지 맙시다. 자, 이 마우스와 이 마우스가 있는 쪽 이쪽은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고 그냥 여기일 뿐이죠. 예, 거긴 거기죠, 그냥. 예, 그냥 거기죠. 예. 그러면
오른쪽이라고 하면은 예, 오른쪽이라고 하는 개념의 뜻이 아니라 그냥 이 마우스와 이것이 있는 그쪽을 거기를 그냥 예, 가리키는 말이죠. 예, 거기 그냥 가리키는 말이죠. 예. 자, 왼쪽이라 해도 거기를 가리키는 말이긴 한데, 거기를 가리키는 말을 거기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면은 왼쪽이라 하든 오른쪽이라 하든 상관은 없겠지만은, 그러나 예를 들어서 거기를 가리키는데 왼쪽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요 왼손 밑에를 자꾸 거기에 관심이 가겠죠. 물음표님. 사람들은요? 예, 예, 예. 예, 듣는, 예, 예, 듣는 그렇죠, 사람 그렇죠. 쪽은 예, 예. 그러면 아니 오른쪽에 있는데 왜 자꾸 왼쪽이라 그러지? 그러면 오른쪽으로 관심이 가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관심이 가겠죠.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왼쪽이라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럴 소지가 다분한 그런 표현이죠. 그런 말이죠. 예, 예, 예. 그냥 오른쪽이라 하면은 오른쪽이니까 다들 그냥 어떤 혼동 없이 마우스하고 그게 있는 그쪽 그냥 그쪽으로 가는 거죠. 오른쪽이라는 말보다는 바로 거기 있네 그거 이렇게 되겠지요. 예, 자, 그래서 바로 소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말의 개념의 얽매인 것이 아니라 그 말로서 가리키는 어떤 것으로 가령 어떤 이 관심이 일어나게 되는 그러면 소통이죠. 자, 오른쪽이라는 말과 뭐라고요? 네? 뭐라고요? 다시 말해주세요. 자, 봐요. 가령 오른쪽이라고 하는 이 개념, 왼쪽이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한다면 소통이 안 되죠. 예, 그러나 오른쪽이라는 그 말로 가리키는 그쪽, 예, 거기, 예, 바로 거기로 가면 소통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른쪽이라 하는 것도 오른쪽이라 하는 말의 개념이 아니라 오른쪽이라는 걸로서 이 마우스 여기를 가리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오른쪽 말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빠지면은 소통은 가령 예를 들면은 왼쪽이야 라고 하면은 왼쪽이라는 말로서 마우스에 있는 그것을 가리켜서 왼쪽이라는 말로도 이걸 거기 라고 되면은 그러면 소통이죠. 소통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왼쪽이라는 개념에 빠지면은 왼쪽은 그게 없는데 라고 하면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예, 자, 그렇게 결국에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즉 생각인데 생각의 드러남인데 그 생각의 내용이라고 하는 그냥 그 개념으로 규정하고 그 개념으로 이해가 되면은 그러면 소통이 아니죠. 예, 예, 그 말이 가리키는 어떤 그것으로 가면은 그러면 소통이 되죠. 자, 오른쪽이라 하든 왼쪽이라 하든 이것을 가리킨 거니까 요걸로 바로 다른 사람들이 그거 이러면은 소통이 되는 거죠. 물음표니. 예, 예, 자, 그런데 바로 여기 있는데 자,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하기는 한데 그런 개념이고 생각이긴 하지만은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자, 오른팔 아래 있는 것을 오른쪽 하면은 오른쪽에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관심이 이렇게 가서 거기 있네 그거라고 이렇게 될 텐데 왼쪽이라고 그러면은 아무리 봐도 없는데 없잖아요. 지구 한 바퀴 돌아와봐. 그럼 있잖아. 자, 이런 불필요한 그렇게 가령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그런 말을 써야 될까요? 아니, 굳이 쓸 필요는 없죠. 예. 자,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통이 있어. 자, 그러면 이제 바탕 자리라는 것을 가봅시다. 자, 바탕 자리 가기 전에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더 해봅시다. 자, 참나라고 하는 거예요. 참나, 진짜 나,
항상하고 유일한 3살 때도 있었고 80살 때도 있는 항상하는 그런 나, 참나, 진짜 나가 있다라고 하는 뭐 그런 경우 실제로 뭐 있다는 사람에게야 뭐 참나라고 하는 그런 말이 그 사람의 생각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가령 저도 그런 사람을 만나봤어요. 가령 어떤 수행 지도자예요. 법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신이 참나라고 그러고 자꾸 참나니 뭐 주인공이니 뭐 어떤 이 뭐 항상 하는 마음이니 그런 말을 쓰는데 도대체 그게 뭐요? 뭘 가리키는 말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바로 당신이 맨날 이야기하는 그 무아를 참나라고 자기는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그냥 무하면 무하라고 하면 될 텐데 왜 참나라고 뭐가 항상 있는 것 같은 진짜 뭐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참나라는 표현을 쓰지요? 아니 그 무아 우부고사기 하고 무아 나가 없다라고 하는 그걸 갖다가 당신이 참나라고 한다면은 아니 그냥 무아라고 하면 될 텐데 왜 참나라는 말을 써서 왜 오해하기 쉬운 오해가 일어나기 쉬운 왜 그런 표현을 쓰죠? 라고 제가 한번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런 사람하고 그런 대화가 있었어요. 물음표님 어떻습니까? 어? 자, 물음표님은 어차피 이 말이란 것은 생각이니 뭐 그걸 가지고 뭐 이런 걸 쓴다고 저런 걸 쓴다고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거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참나라고 쓰든 뭐하라고 쓰든 관계없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물음표님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근데 제가 하고자 했던 말은 결국에는 어떤 표현, 어떤 단어, 그 어떤 표현이 오해 없이 그렇게 쓰는 건 좋은데, 결국에는 그 어떤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거사님이 말했듯이 그 표현이 가리키는 그 가리키는 바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예, 그렇다 하더라도 예, 우리는 대화로서 기본적으로 소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말로서. 예, 예, 자, 그런데 그 말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말이라면은 그리고 그런 것이 오해라는 것을 잘 아는 법사나 수행 지도자나 또 물음표님도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런 것을 잘 안다라고 하는 건데 물음표님 스스로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건데 그런데 그런 가령 참나다 이런 말을 굳이 쓸 필요가 있나요? 그냥 아니 무아를 참나라 한다면 그냥 무아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라는 거는 그럼 현성님이 어떤 그 이해가 있으면은 표현을 문제 삼지 않습니까? 라는 말은 그러한 말이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아니 그러면 예, 현선님이 아니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말 수행 지도자가 예, 법사가 쓰는 그런 말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이니까 적당치 못한 말이거나 예, 마치 그것이 진짜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면은 그러면 예. 그것은 착각의 말이니 가령 그런 것을 갖다 진짜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니 사실 그것이 와서 걸린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걸 갖다 물음표님이 왜 그렇게 문제를 삼죠? 그런 말을 물음표님이 그럴 수 있는 말로 사실 적절치는 못하는 말이다라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예. 말이고 그러면 그 말이 가리키는 그것이 사실은 뭘까? 그럼 이렇게 같이 한번 대화를 해보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예, 좀 못 해봤네요, 그러면. 아, 예. 생각을 해보고 못 해보고의 문제예요. 어? 예, 그렇게 생각이 안 떠올랐어요, 그러면. 예, 그렇게 생각이 안 떠올랐어요. 그러면은 자기 생각에 빠져 예, 있다는 예, 거죠. 그게 바로 자기 관념 상태라는 예, 거죠. 예, 응? 자,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봐요. 자, 예, 자리라는 것도 그래요. 그 보니까 현성님이 어디 국어 사전까지 찾아가지고 예, 예, 자리라는 표현이 마치 어떤 존재나 물건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공간, 이렇게 구구사전에 나와 있다. 통상 우리가 자리라고 하면 뭔가가 있는 자리 해서 어떤 공간, 위치라고 해서 물건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존재, 뭔가 그런 것이 실체가 있는 것 같은, 그래서 공간이라는 것이 실제 있는 것 같은 이런 표현이 자리지 않느냐. 응? 그러니까 자리라는 것은 만약에 정말 어떤 실체가 없고 무와 영기라고 하는 불법, 부처님의 법을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표현은 적절치 못한 표현이 아니냐. 마치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뭔가
실체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표현이니 뭔가 좀 그런 표현은 좀 적절치 못한 표현이지 않겠는가? 응? 중생도 아니고 수행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은,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라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꼴이지 않느냐? 응? 그래서 그건 좀 걸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물음표님이 만약 정말 어떤 그런 이 표현과 말과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다면은,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정말 이 사람이 단지 어떤 이 사실, 어떤 사실을 가리키는 그런 말인가, 즉 말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는 그것을 봐서 정말 이 사람이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착각의 말인지, 아니면은 이 실체가 없고 존재도 없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단지 그냥 어떤 표현인지, 그걸 한번 살펴보자 같이, 라고 이렇게 그러면 그런 이해가 분명하다면은, 그렇게 그 어떻게 보면은 이 대화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요, 물음표님? 근데 뭐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그 처음 질문은 그냥 뭐 어떤 그 뭐라고 했더라 그 자, 어, 물음표님, 좋아요. 자, 예, 그걸 하나하나 그런 게 아닌데, 보세요. 예, 처음은 처음이고, 중간은 중간이고, 끝은 끝이에요. 가령 대화라고 하는 것도 대화를 통해서 계속 변해가는 거죠. 응? 대화를 예, 통해서 뭔가, 표현이 좀 오해의 표현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또 다른 표현이 나오게 되고, 응? 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거기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또 다른 표현이 나오게 되고, 이런 거지. 응? 어떻게 처음에 한 그 말을 잡고 계속 물고 늘어진다는 것은 바로 그 생각에 빠져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대화라는 것도 살아있는 생물처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계속 새롭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처음에 그 말을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죠? 그러니까 현성님도 대화를 하면 계속 대화에서 새로 일어나고 새로 일어남으로써 말이 계속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니 누구의 대화에서든 그렇게 한 게 예, 아니에요. 예, 바뀌어지고 달라지는데 음. 예, 뭔가 그 어떤 처음 질문을 어떻게 이렇게 처음에 어떤 질문과 다르게 이렇게 방향이 가니까 원래 자, 처음에 질문 그게 아니지 않냐 이러면서 그 질문부터 하고 있던 뭐 다르게 뭐 다른 대화를 그거는 하던가. 좋아요. 그거는 다시 예,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예, 어쨌든, 자, 예, 소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예, 댓글 대화의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게 아니라, 응? 예, 자, 이 소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란 뭔가, 소통이란 뭔가, 당연히 우리는 대화로서 소통할 수밖에 없는데, 응? 그러면 결국에는 소통이라는 건, 대화를 통한 소통이란 뭔가, 바로 대화, 말의 내용으로 규정하면은 그러면 소통이 안 돼요. 말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듣는 사람 쪽의 생각이죠. 들리는 말이라는 것은 하는 사람의 말은 하는 사람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생각대 각자의 생각으로 해석하고 규정한다면 그러면 소통이 되질 않아요. 각자 생각 노름이 각자 생각에 빠져 있는 거고 소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봐요. 그렇게 일어나는 그 생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이 아니라 무엇을 가리키는가 라고 관심이 일어난다면은 그 가리키는 바,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당신이 그 말로서 가리키는 게 뭡니까? 라고 하는 이런 대화라면은 결국 그렇게 해서 나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 그렇게 해서 서로 일치가 되게 된다면은 그러면 소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예. 자, 듣는 사람은 들리는 말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규정해 버리면은 그런 소통이 아니라 그 듣는 사람의 생각일 뿐인 거고, 말하는 사람이 말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은 그건 말하는 사람의 생각인데, 이 말하는 사람의 생각대로 상대방에게 가서 인식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예, 서로 예.
거기에 대해서 대답이 들어오는 것이 사실은 동문서답처럼 되어지고 그래서 의견 다툼이 되고 그래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단지 그 말의 내용이 아니라 도대체 저 사람이 이런 말로서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 어? 그런데 모르겠어. 그러면 또 묻고 또 묻고 그럼으로써 최소한 이 사람이 내가 이런 말로서 하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이 가령 서로 공감이 될 때까지 대화를 한다면은 그러면 결국 소통이 되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다들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은 말하는 생각대로 말이 나가고 듣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들렸다라고 착각하고 그 착각에 의해서 또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또 그 말이 들리면 또 애초에 말했던 사람이 이제 그 소리 듣는 사람은 대답을 듣는 사람은 또 자기 생각으로 규정을 해서 그 자기 생각에 따라서 또 대답하고 온통 이러고 있으면 소통이 안 돼서 그러니까 서로 대화하다가 싸우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불편해지고. 예. 그래서 언어로서 대화를 하지 않을 수는 없대. 언어의 그 뜻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개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이 가리키는 바 그거로 관심이 일어나서 그 점에 대해서 서로 규명해가는 이러한 대화라면은 그러면 소통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소통의 가장 어떻게 보면 수행적으로 가장 제대로 소통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뭡니까? 바로 이심전심이라는 표현이에요. 이심전심. 그래서 바로 마음으로 마음을 전한다. 이심전심. 이게 바로 소통이라고 하는 소통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치적인 표현이 소통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그 수행적으로 표현한 말이 이심전심이라는 표현이. 자,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표현은 가령 부처님이 뭐 연꽃을 드니까 가슴이 웃었다. 그런 것이 즉 말없이 통하는 것을 이심전심이라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만나서 마주 앉아서 직접 마음을 가리킨다. 직접 마음을 어떻게 가리키죠? 결국 말로서 가리키겠죠. 그 말이 뭐 화두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결국에는 말로서 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의 개념에 빠지면 소통이 안 이루어지는 거죠. 직접 만나서 뭘 하는데 이심전심을 직접 만나가지고 마주 앉아서 뭘 하는데 마주 앉아서 연꽃을 드나요? 마주 앉아서 아무 말 안 하고 있나요? 마주 앉아서 내 마음을 꺼내가지고 상대방에 보여주나요? 그런 게 아니라 마주 앉는다 하더라도 결국 뭔가 행동이 됐든 말이 됐든 뭔가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죠. 대화라는 것이 꼭 말만 가지고 대화하는 것은 아니죠. 표정으로도 어떤 이 손짓 발짓으로도 그렇게 대화가 되는 거죠. 아니 콜럼버스가 저 아메리카 신대륙에 처음 갔을 때 언어라는 것이 통하지 않았지만은 대화가 됐기 때문에 같이 어울려 살게 되었던 거죠. 그때 대화가 어떻게 됐겠어요? 손짓, 발짓, 몸짓, 표정 이런 걸로 눈짓 이런 걸로 대화가 되어졌겠죠. 그러면서 점점 이제 그 손짓과 언어가 서로 이제 이해가 일어남으로써 언어로 바뀌어가게 되는 거죠. 자, 도대체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갔을 때 소통이란 것이 대화라는 것이 말로만 되어져요? 손짓, 발짓, 몸짓, 눈짓 자 이런 것도 전부 대화라고 하는 거죠. 그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손짓으로 가르치는 것이 손짓으로 가르치면서 자 이걸 이렇게 들어 보이면서 들어 보이는 것은 행동이겠죠. 그러면서 이걸 컵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걸 컵이라고 그러는갑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게 보이면은 컵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말로 대화를 해요? 그래서 대화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눈짓, 발짓, 손짓, 몸짓 이런 것도 다 대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심전심이라는 것이 말로서가 아니라 연꽃을 들어 보이니 웃었다. 이것만이 이심전심이에요? 그게 아니라 말로서 하되 말의 개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말이 가리키는 그것에 바로
그것이 말로 가리키면 그거는, 자, 이걸 컵이라고 그러든 뭐라고 그러든 그 말로서 이걸 가리키는데 둘 다 이것으로 관심이 가서 아, 요것에 대한 말 이거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소통이 되는 거죠. 이심전심은 바로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말은 말의 개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말의 내용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의 내용의 무심이라고 하는 이러한 경험 상태, 바로 그러면은 소통이라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자, 인식 내용이 아니라 보이는 그대로, 느껴지는 그대로, 들리는 그대로 인식 내용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경험 상태면 그것이 바로 소통이죠. 자, 그러한 경험 상태를 이심전심이라 하는 거예요. 말로서 한다 하더라도 말의 내용, 개념의 내용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실제 경험 사실, 바로 그러한 즉 돌아온 경험 상태, 바로 이게 바로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인 거죠. 이게 그러면, 바로 진정한 소통이라는 예, 거죠.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예. 그, 그 진정한 소통이 바로 그런 거라면은, 그 음. 보이는 그대로, 그런 상태에서 어떤 소통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상태면 괴롭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소통에는 괴로움이 없고 불편이 없고 대립이 없고 알력이 예. 없죠. 그리고 그런 소통에서 깨달음이 일어나죠. 왜? 그런 소통이라고 하는 그 상태가 바로 도라 이름하는 그런 경험 상태죠. 근데 괴롭지 않으면 굳이 뭐 어떻게 소통을 이렇게, 굳이 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봐요, 예, 물음표님. 예, 소통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예요. 보여요. 소통이라는 것은 일어나는 어떤 그런 경험 상태에 대한 표현이지. 아니, 봐요. 지금 저 돌이 보이면은, 가령 이런 것도 소통인 거예요. 소통. 소통이란 예, 것은 처해지는 그런 경험 상태의 경험 상태가 어떠냐? 여기에 대해서 소통이 아니냐지. 소통이 필요가 있니, 없니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응? 예,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괴롭지 않으면은 어, 뭐, 소통이 이렇게 수행이라고 하는 그런 소통이, 어, 뭐 어떻게 물론 수행이라고 일어날까요? 이름하는 막 예, 그런 것은 괴로움이 있으니 그런 어떤 예, 마음이 나서 어떤 가령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이런 이 법회라든가 이런 데 처해지게 돼서 어떤 그런 소통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일어나겠지만은 소통이라는 것이 이런 것만 소통이 아니라 중생들의 삶에서도 소통인 거고 개하고도 소통이고 고양이하고도 소통이고 자연하고도 예, 예. 소통이고 그렇죠. 개나 고양이나 짐승하고도 사람들하고도 소통이 안 되면은 서로 괴롭고 그로 인해서 불편하게 이렇게 되지요. 그런데 그런 데서도 소통이라고 이름하는 그런 경험 상태면은 그러면 불편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알력이 없고 대립이 없는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통이란 것이 필요가 있고 없고 필요하면 소통하고 필요가 없으면 소통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일상의 매 경험 상태에 따라서 소통이라고 그런 표현이 될 수 있고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고 즉 어떤 경험 상태를 돌아 이름할 수 있고 돌아 이름할 수 없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소통이라는 것은 결국 도라고 하는 그 경험 상태에 대한 다른 표현일 뿐인 거예요.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괴로움이 없어야 되겠네요. 진정한 소통이 예, 있으면 괴로움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도라 이름하는 그런 경험 상태면은 진정한 예, 소통인 예,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도라 이름하는 경험 예, 상태는 예, 괴로움이 있고 없고의 문제하고 다른 문제죠. 예, 예, 예. 자, 이 이심전심일 때 어떤 뭐 깨달음이 일어나고 또는 뭐 이심전심일 때 뭐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그 경험 상태가 바로 중도라 이름하는 그런 경험 상태이기 때문에 소통이라 이런 그런 경험 상태이기 때문에 도라는 이름의 그런 경험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자각 깨달음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뭔가 마음 대 마음으로 뭔가를 전해져서 깨달음이나 그런 것이 일어난 게 아니라 전해주기는 뭘 전해줘요? 전해줄 게 뭐가 있나요? 뭐 주기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이제 그거는 예, 물음표님한테 한 얘기가 아니. 자, 예. 어쨌든, 자, 물음표님, 바로 소통이란 그런 것이고,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런 바탕자리니, 응? 뭔가 뭐 어떤 근원이니, 라고 하는 이런 말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가령 그것을 갖다가 정말 어떤 실체가 있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표현일 뿐이라면은, 그러면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표현이니 그런 표현은 가령 나오지 않게 되겠지요. 가령 무아를 참나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표현이죠. 무아, 참나라는 표현으로 무아를 가리키는 거라면은 아예 무아라고 그러면 되지. 왜 굳이 참나라고 하는 거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런 자리가 없고 그런 어떤 권한 뭐 그런 것이 없는데 방편상 그렇게 이야기한다면은 왜 그런 방편을 써요? 오해를 불러일으킬 방편을. 자, 그러면 그런 자리라는 표현을 안 쓰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맨날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라든가 어떤 우리가 이 경험 상태에 대해서 맨날 대화하는 어떤 자리라고 하는 뭔가 존재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가 나지 않는 그런 표현 그런 것도 있는데 왜 굳이 바탕자리니 뭐 근원이니 그래 가령 뭐 전체 의식이니 무슨 하나의 마음이니 3살 때에도 있고 8살 때도 있다라는 등 이런 것은 뭐예요? 마치 뭐가 실제로 있는 것 같은 그런 이해, 그런 무지의 드러난 말로서 그 사람들은 그냥 말일 뿐인 그런 것이 아닌 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정말 그런 말은 틀린 말이고 잘못된 말이라는 거죠. 알아도 그것이 아님을 알아도 그런 표현이 나온다는 것이 이상한 거고 왜 잘 알면서 왜 오해의 말을 해? 오해될 수 있는 말을 왜 해? 모르면은 몰라서 한 말이니 저 사람은 무지의 드러남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말에 시비를 걸어가지고 그 말 꼬투리를 잡고 말을 한다고 하는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죠? 물음표님이 모른다면은 그럴 수 있겠지만은 또한 물음표님 또한 어떤 그런 실체가 있다. 항상은 뭔가가 있다. 그런 어떤 진짜 나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라면 몰라. 그러면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자리니 뭐 더구나 바탕 자리니 그런 말이 좀 이상하다 또는 뭔가 적절치 못한 표현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안 일어나는 것이 이상하지 않나요? 물음표님? 예, 예. 그래서 저도 그런 뭐 바탕 자리니 그런 어떤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자 그리고 자기만 안 쓰고 그럼 다른 사람이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더구나 어떤 수행 지도자가 그런 말을 쓰는데도 물음표님은 아무렇지 않단 말인가요? 더구나 그걸 가지고 한번 소감을 이야기해 보세요. 자 여기서 뭔가 가령 어떤 이 수행 지도자고 법담인이니까 뭔가 어떤 진리 규명 차원에서 한번 소감을 나눠 보세요라고 우보고사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오히려 뭔가의 관념에 빠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자, 뭐 어쨌든 예,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자, 소통, 이심전심, 뭐, 어떤 이러한 어떤 이 경험 상태, 응? 자, 그리고 언어라고 하는 것, 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일상 중생들은 말 뜻으로 이해하고 말 그 개념, 생각의 내용으로 규정하는 그런 서로 그러하기 때문에 소통이 아닌 거고 수행의 언어로서는 똑같은 언어를 쓰되 언어의 개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는 그쪽으로 관심이 가기 때문에 둘 다 그쪽이 가리키는 그것에 대해서 같은 경험 사실로 관심이 가게 되면 그러면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말 뜻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수행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언어 자체가 아니라 언어의 뜻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는 그 경험 사실로
경험 사실은 같기 때문에 누구나 경험 사실은 들림이라는 경험 사실, 보임이라는 경험 사실, 느껴짐이라는 경험 사실, 알아짐이라는 경험 사실, 이 경험 사실은 누구나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통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수행 언어는 똑같은 언어, 일상 언어를 쓰되 그 일상 언어의 개념의 뜻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는 경험 사실로 서로 관심이 같이 가기 때문에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고, 중생들은 일상 언어는 개념의 뜻으로 규정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어지는 거고, 이런 차이일 뿐이지 언어가 다르지 않다. 수행 언어와 일상 언어가 다른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물음표님. 소통과 불통은 바로 그런 문제인 거예요. 예. 뭐 가르치는 바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모든 언어는 가르치는 예. 거잖아요. 제가 아까 오른쪽 왼쪽으로 가지고 예. 이야기했잖아요. 예. 아예 뭐 저도 그런 점 모르는 건 아닌데, 이제 뭐 어떻게 대화하다 보니까, 예, 뭐 제가 생각을 빠졌는지, 예, 그렇게 뭐 저의 어떤 말을 이제 뭐 관철시키려는 그런 대화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저 예, 물음표님. 우보가가 가장 싫어하는 말. 예, 모르는 바는 아닌데 라는 말이. 응? 물음표님. 왜 그래요? 모르는 바가 아니라면 그런 고집이 일어나질 않아요. 응? 저, 그렇기 때문에 우보가가 맨날 뭐라고 그래요? 가령 자존심도 없고, 응? 예, 책임도 없고 그러잖아요. 왜? 그냥 말이라는 것은 과거의 경험에 조건화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말이 나와요. 그럼 상대방이 그러면 그래 그래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런 거야.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미안해. 바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어? 저 그냥 우보의사가 법사고 수행 지도자인데 말을 가지고 상대방이 그렇다고 해서 안 되지. 체면이 있지. 그러니까 그걸 갖다 이렇게 돌려서 말하고 저렇게 돌려서 말해서 가지고 어떻게 이 내 말이 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계속 그러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냥 그게 생각 노름이죠. 봐요. 우보고사는 체면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당신 말이 그렇잖아. 그래 그런 오해 소지가 있나? 그럼 미안해. 그래 그런 뜻이 아니었고 뭐 바로 다른 말이 나오죠. 그건 뭐예요? 도대체 우보고사는 체면도 없고 주체성도 없고 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봐요. 모르는 바는 아닌데 모르는 바가 아니라면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 어떻게 그런 것을 계속 어떻게 하려고 계속 뭔가를 가지고 대화로서 상대방을 어떻게 제압하려고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은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때 안다는 것은 관념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물음표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